최근 아파트 가격들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포 신축 아파트는 가장 무섭게 오르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포에서 주택 대체제로 관심을 받고 있는 사평제로 12에 위치한 인시그니아 반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현장을 보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반포에 20억 가까이 투자를 할 거라면 차라리 아파트를 사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장을 직접 둘러보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건물보다 먼저 봐야 하는 건 동네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포에 살고 싶어 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주거 인프라가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속터미널역 신세계 백화점이 바로 생활권입니다.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보이는 것이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 반포 트리니원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9호선이 다니는 구 반포역까지 도보로 약 9분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수 고가초소를 이용하시게 된다면 올림픽대로 진입이 수월하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은 물론이고 마포 그리고 여의도까지도 출퇴근이 아주 가깝게 이루어지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함께 걷고 있는 이 길이 바로 그 유명한 방배 카페 골목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병원, 은행, 카페, 맛집까지 따로 설명 필요 없을 정도로 주변의 인프라가 이미 충분하게 구성이 된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5월에 준공이 완료돼서 올해 이제 2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지하 5층, 지상 20층, 총 148세대로 구성이 된 오피스텔 현장인데요. 전용 5구 타입, 84 타입이 주력이고 가장 높은 층에 총 4개의 펜트하우스로 구성이 된 단지입니다. 그리고 이 단지가 또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반포를 이야기할 때 학군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반포 일대는 오랫동안 교육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주변에는 반포초, 원천초, 세화중, 세화고 등 잘 알려진 학교들이 있고 대치동과 서초 학원가가 접근성도 아주 뛰어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반포의 아파트 가격들이 5구 타입이 30억대 중반, 40억대까지도 시세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신축 아파트의 기준이고요. 근데 이 세대 내부를 같이 한번 보실 건데 얼만큼 주택 대체제로서의 가치가 있을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4 타입 세대 내부입니다. 들어왔을 때 좀 크게 와닿는 게 바로 천정고 높이와 자재 마감 수준입니다. 84 타입 지금 2층인데요. 가장 저층부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이면창으로 조망권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아마 고층으로 올라가신다면 한강까지도 보이실 그런 구조입니다. 확실히 5구 타입에 비해서는 면적이 클 수밖에 없겠죠.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방 동선 또한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메인 마스터룸인 것 같습니다. 메인 마스터룸도 이면창 개방을 해서 조망권을 확보를 했고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고가차도가 있습니다. 소음을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문을 닫아 놓았을 경우에는 소음에 대한 부분은 크게 지장이 없는 것 같고요.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매미 소리를 제외하고 차량 이동 소리가 좀 들리긴 하지만 크게 불편하시다는 생각은 안 드실 것 같습니다. 안방과 연결된 드레스룸이 이렇게 맞은편으로 마주보고 있게 됐네요. 뭐 공간이 그렇게 넓다고 보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메인 마스터룸 안쪽에 욕실입니다. 샤워 부스가 직사각형으로 좀 길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수전은 제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베이지 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넓어 보이는 장점도 있을 뿐더러 좀 깔끔합니다. 전체적으로 군더더기 없는 평면 구조와 마감 자재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복도 중간에 이렇게 수납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으로 되어 있고
타워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은 방 2개가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각 방에 에어컨들은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에서도 트리니온이 보이네요. 앞에 나무도 있고 이제 건물도 보여서 중앙권은 중심부에 있는 것 치고는 나쁘지 않는 편입니다. 여기는 공용 욕실이고요. 일반 타일과 대리석 느낌을 같이 썼네요. 좀 고급감을 보이고요. 그리고 또 약간 메탈 소재 같은 무광으로 해서 이런 것들도 마지막 방입니다. 방 사이즈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반포 지역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1, 2인 가구 또는 어린 자녀분이 있는 분들이 선호를 하시죠. 아무래도 학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3인 가족까지는 충분히 거주를 하실 만한 공간이고요. 이제 학군을 찾으시는 자녀분들이 있는 가족 아니면 강남, 여의도, 마포 쪽에서 근무를 하시는 1, 2인 가구 고소득자분들이 대부분의 계약자분들이라고 하십니다. 네, 우브 타입으로 이동하는 제가 복도 부분을 안 보여드린 것 같아요. 스타일러도 기본 구성이 되어 있고 왼쪽에는 전체 다 신발장입니다. 신발장 부분도 상당히 좀 깊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겹치시면 이제 2개가 들어갈 정도로 수납 깊이가 깊다는 게 다른 현장과 좀 차별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팬트리 공간인 것 같은데, 네.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따로 수납장이 짜져 있지는 않지만, 골프백이라든지 여행용 캐리어 이런 것들을 수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은편에 있는 우브 타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4세대에 2개를 이용을 하게 되고 여기서 왼쪽 오른쪽으로 각각 2가구씩 구성이 됩니다. 분양 때부터 가장 인기를 많이 받았던 우브 타입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따로 공간이 없는 것 같고요. 왼쪽으로는 신발장, 스타일러까지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가 런더리 공간인 것 같고요. 전용 5구 타입의 지금 분양 가격이 15억에서 16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포 이따가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지만 반포의 신축 곧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들의 5구 타입 가격들이 다 30억대를 훌쩍 넘어가는 가격대라서 거의 절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대단지 아파트와 오피스텔 현장과 비교가 불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차이도 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지금 대출 규제도 워낙 심하고 현금이 있지 않은 한 아파트를 구매를 하시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대출 레버리지도 이용할 수 있으면서 적은 돈으로 반포에 입성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도 듭니다. 자, 여기가 메인 마스터룸이고요. 드레스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5구 타입도 84 타입의 주방과 거실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5구 타입이 평형대 대비해서 좀 더 넓어 보이는 이런 느낌이 있네요. 2인 가족까지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그런 사이즈입니다. 자, 여기는 욕실이 공용 욕실이 하나 있고요. 욕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재 컬러랑 마감 소재가 좀 다른 것 같네요. 아까 메탈 같은 은색 재질이었다면 여긴 블랙으로 시공이 마련됐고 브랜드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작은 방 2개, 욕실 하나 구조이고 이 작은 방에는 이게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붙박이장을 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납장을 하나 짜시면 이 방을 쓰시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5구 타입이 15억에서 16억, 그리고 84 타입이 25억에서 6억대, 6, 7억대, 이 정도로 지금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현장 같이 둘러봤습니다.
자, 장점과 단점을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제 반포 생활권, 신세계 백화점과 고속터미널을 인근에서 생활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강남 접근성, 광화문, 여의도까지도 교통편이라든지 접근성이 워낙 뛰어난 입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좋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축의 희소성입니다. 물론 지금 반포 지역이 대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공급 물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금액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일반 고객분들이 진입하시기에는 현금 비율이 높기 때문에 쉽게 접근은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부 정책으로 봐서는 앞으로 이제 전세는 없어진다고 볼 수 있고 월세 가격은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누구나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시세보다는 향후에 시세를 조금 생각해 보신다고 한다면 투자처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1, 2인 가구, 최대 3인 가구 거주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4인 가족이 넘는 가족들이 거주를 하시기에는 물리적인 평형대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힘들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자,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공부상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아파트 대비해서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매매를 내놨을 때 아파트와 같은 평가를 받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요. 상승률을 봤을 때는 당연히 대단지 아파트가 지금 이 현장보다는 더 높을 거라고 당연히 예상이 됩니다. 다만 지금 분양가 자체가 같은 평형대에 비교했을 때 그 절반 가격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좀 더 상승을 한다던가 아니면 지금 아파트 가격을 지금 고정을 한다고 해도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월세 가격, 전세 가격 대비해서 상승률이 아직 좀 더 남아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안전마진을 일부분 가지고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일한 가격이라면 당연히 아파트를 먼저 더 선호하시겠죠. 저희도 당연히 아파트 더 추천드릴 거고요. 근데 지금 대출 주택 같은 경우는 좀 힘든 경우고 현금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보유세 인상이라는 걸 또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비해서 소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기본 관리비 부분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저층을 오늘 보여드렸는데 물론 여기서 보여드리는 게 저층 중에서도 좀 괜찮은 뷰를 보여드렸겠죠. 제가 좀 둘러보니까 101동의 저층부 같은 경우는 이수 고가차도가 시야에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 어느 위치냐에 따라서 밖에 보이는 조망권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하실 때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 현장을 사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 경기도권에 사시다가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반포 실거주를 꼭 희망하시는 분들, 자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강남 또는 광화문 여의도 쪽으로 출퇴근을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한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사평제로 12에 있는 시간이야 반포가 가격 대비 괜찮은 선택지인지 아니면 반포 아파트를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컨텐츠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